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익산 여산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70대 운전자 A씨는 익산과 전주 등 상급병원에서 수술 요청을 거절당해 사망했는데요. 소방본부는 환자 이송 과정에서 도내 상급병원에 수술을 요청했지만 인력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26일부터 병원 등을 대상으로 확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시 여산면의 한 도로. 지난 18일 오전 11시 55분 7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가 사고로 발목 절단 등 큰 부상을 입어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전북대병원에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광대병원은 해당 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당직 근무 뒤 퇴근해 인력이 없다고 안내했고, 전북대병원도 다른 환자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53분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곳에서도 발목 수술과 다른 수술을 병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이송을 권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 19분 전주 예수병원으로 인계됐지만 심정지가 오는 등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 인력 이탈 여파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의정 갈등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이걸 뺑뺑이나 의정 갈등으로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한 병원에서 받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한편 전북도는 26일부터 각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진행해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불가항력적이었는 건지 어떤 시스템상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의 소통의 문제였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직접 만나서 논의하면서 이렇게 서로 개선할 부분들 찾고 또 보완할 것들 보완하려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경찰이 정원유 시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정원율 익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지역 주간지의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도내에서도 Q10 계열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숙박상품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60여 건 접수됐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접수해 줄 것과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의 결제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만금에 필요한 10,000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성일하이텍 등 6개 기업, 군장대학교 등 도내 7개 대학과 새만금 입주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는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우수 학생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병도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전주 완주 통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국회의원은 두 지역을 위한 상생 통합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전주 완주가 통합하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김관영 도지사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새만금 신항이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도가 조속히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소 2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경우 군산항과는 별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갑오징어 종자 24만 마리를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 등 3개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갑오징어는 한때 군산의 효자 품종이었지만 지금은 자원량이 줄면서 서식지 조성에 나선 건데요. 올해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산란과 서식장을 만들어 수산 자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비안도 인근의 양식장. 알에서 갑부한 손톱만한 크기의 어린 갑오징어 8만여 마리를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방류된 갑오징어는 연안 근처에 머물다가 1년 동안 자라면 산란장에서 알을 낳습니다. 군산의 효자 품종이던 갑오징어를 군산에서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서해에서 많이 잡혔지만 최근 자원량이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낚시 어획량도 많고 그다음에 서식지 감소나 이제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종자를 직접 연안에 방류함으로써 자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식에 들어간 갑오징어 종자 한 개당 가격은 850원. 1년 뒤 출하 가격은 25,000원으로 30배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산란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지금 종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이 갑오징어 종자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풍요로운 갑오징어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바다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올해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갑오징어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고 수산 자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공모에 선정돼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의 산란시설물 900여 개, 비안도는 인공해조장 10곳을 설치해 산란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어자원 감소로 어민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고부가 가치 우량 품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방류 해역은 비안도, 방축도, 연도이며 방류량은 24만여 마리로 금년 4월부터 5월에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 해역에 종자를 방류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서식장과 산란장 같은 키우는 업,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수제 맥주가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맥주 축제에 참가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5일 군산시와 중국 칭다오시, 칭다오 맥주그룹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축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군산 수제 맥주는 내년도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에 참가합니다. 또 칭다오 맥주그룹은 군산 수제 맥주 축제에서 칭다오 맥주 홍보관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군산 수제 맥주 축제는 누적 참가자가 5만여 명에 이르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익산에서 장애인 드림 패럴림픽이 운영됩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정부의 드림 패럴림픽 공모에 선정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목금요일마다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휠체어 농구와 럭비, 골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방법은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드림 패럴림픽은 장애인 스포츠 체험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의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사회서비스형의 참여자가 335명 추가됐습니다. 참여자는 월 60시간 활동에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상반기까지 11,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익산 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63,28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239명이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여행 관광 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인플루언서와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촌캉스 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촌캉스 팸투어는 익산 농촌 관광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원불교 총부와 고스락, 교도소 세트장, 아가페 정원, 용머리 고을, 왕궁리 유적,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익산시는 구경 삼락 익산 여행 콘텐츠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하는 지역 특화 관광 상품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군산의 섬 방문자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 군산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만여 명,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반을 편성해 연안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한편 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청도에서 숙박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반값 운임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됐습니다. 임시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등 9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양정민 의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이중선 의원은 고립문둔 청년 지원 대책 마련을, 조남석 의원은 근본적인 수해 대책 마련을, 최재현 의원은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피해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위원장 강경숙 의원, 부위원장 조은희 의원을 비롯해 이종현, 최재현, 소기령, 김순덕, 조규대 의원이 참여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온열 질환자로 확진된 환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전주와 군산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익산과 정읍 등 4곳에서 2명씩, 나머지 시군이 1명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경찰이 익산의 한 음식점 창고에 침입해 분말가루를 뿌리고 도주한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익산의 수제버거집 창고에 30대 A씨가 몰래 들어와 알 수 없는 가루를 뿌리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루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세탁 세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게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의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뇌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과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예방접종이 요구됩니다. 군산의 어민들이 불법 통발 어업으로 조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연안조망 등 5개 어민조합은 최근 불법 어업과 불법 통발 어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호소문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40톤 미만은 3,500개, 40톤 이상은 5,000개의 통발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어선은 5만 개에서 10만 개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민들은 무분별한 통발 탓에 조업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대한 피해와 해양사고,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의 카페가 최근 10년 동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6곳이던 카페는 올해 519곳으로 443곳이 늘었습니다. 한 해 30곳가량 늘던 카페는 지난 2020년 들어 해마다 50곳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격이 저렴한 프랜차이즈들의 입점이 늘면서 카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잦은 비와 재배 면적 감소로 올해 도내 보리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보리는 80%가 호남에서 생산되며 도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5%가 줄어든 3만 4천여 톤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강수량이 지난해의 2배를 웃도는 등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보리 생산량은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갑질 의혹을 받는 A 실장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 결과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실장은 가정사로 연차휴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사직서를 낸 뒤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 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일 좀 해라라고 적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주의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입찰을 방해한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입찰 방해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주택관리업체가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용역비 1억 1천만 원 중 3,3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6월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우화동 호동골에 수성 중인 정원에 지방정원 가든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센터는 사업비 66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1,518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홀과 세미나실, 작은 도서관, 주민 자율공간 등을 갖춰 관람객과 주민들에게 정원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호동골 일대는 체험과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정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원광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종합병원 303곳을 대상으로 전담 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와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중환자실 전문 장비 구비, 중환자실 사망률 등 5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수상 분야는 문화체육, 산업, 사회봉사, 효행, 친환경, 농업, 교육 등 7개 분야입니다.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등이 추천을 할 수 있고 시민 추천은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익산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이 이뤄집니다. 한편 지금까지 익산 시민대상 수상자는 155명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올해 2번째 부사관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부사관 146명이 임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상은 김정교 하사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육군 참모총장상은 나종희 중사와 조연서, 지윤, 김태성 하사가 받았고 교육사령관상은 조주은, 김대원, 김태성 하사가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선화 라이온스 클럽이 익산시 드림스타트를 방문해 컵라면 75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컵라면은 익산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사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나기 건강식품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폭염에 식사를 거르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리가 간편한 영양식을 제공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